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력사무소에서 일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화, 각반, 장갑 등 현장에서 사용할 안전용품을 구입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작업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바지, 버릴 겉옷, 긴팔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능청스러움과 약간의 허언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카드 또는 차량을 준비해서 현장으로 이동할 수단을 갖추도록 합니다. 교통카드나 차량은 누구나 있으시겠죠? 누구나 있으시겠죠? 우선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라고 치게 되면 이런 곳에서 교육을 이수를 시켜줘요. 대략 4만원 안쪽으로 건설교육 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고 전화를 주면 그쪽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시간을 맞춰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시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책과 마실 수 있는 커피 같은 다과들을 주는데요. 어차피 여러분이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내고 교육을 받는 거니까 부담 없이 그냥 가셔서 돈을 지불하신 만큼 그냥 먹으시면서 편하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교육 이수증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뭐 크게 자거나 휴대폰을 한다던가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 이수증을 다 줍니다. 큰 현장들은 거의 99% 이 이수증이 있어야 현장을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실력 있는 기술자분들께서 이수증을 따로 많이 오시곤 해요. 그리고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도 아르바이트로 꽤 짭짤한 일당을 주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건설기초 안전교육을 받아서 이수증을 수료해 가곤 합니다. 두 번째로 장비가 필요하겠죠. 장비라고 하면 크게 뭐 엄청난 건 없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제 안전화, 각반, 장갑 같은 안전용품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장갑은 다들 알다시피 면장갑이나 3M 장갑, 그리고 이중 코팅, 반 코팅 장갑 등 용도에 맞는 장갑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우선 면장갑 같은 경우는 장점은 저렴하고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대신에 단점은 물기를 머금으면 바로 치명타가 들어오고요. 치명타라는 게 큰 게 아니라 먼지가 이물질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이 엄청 더러워지고 손에서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라면 자기 차 핸들에서 냄새가 날 거고요.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에 탑승하시는 분이라면 좀 그렇죠. 뭐 현장에도 손을 씻을 공간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열악해서 제대로 냄새를 지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코팅 장갑 같은 경우는 목장갑 빨간색 좀 진하게 코팅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반 면장갑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물질이나 뭐 물기 같은 걸로부터 좀 더 보호를 해주고, 날카로운 부분, 못, 공구 같은 거에 긁혔을 때 데미지를 면장갑에 비해서 덜 받게 됩니다. 이중 코팅 장갑은 말 그대로 반 코팅 장갑에 비해서 더 코팅이 잘 된 거고요. 이중 코팅 장갑을 끼게 되면 아무래도 먼지랑 웬만한 물기 같은 것들 다 견뎌내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면장갑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냄새도 많이
좀 잡아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3M 장갑 같은 경우는 뭐 3M 장갑도 뭐 되게 그립 종류들이 여러 가지인데 3M 장갑은 사실 그냥 인력사무소 가서 현장에서 청소한다고 하면 안 쓰셔도 쓰시는 게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3M 장갑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나가기 때문에 일반 청소 같은 걸 할 때 좀 더럽지 않다, 쓰레기를 뭐 주울 일은 없다, 맨손으로 물기가 있는 걸 만질 일은 없는 깨끗한 거의 완공돼 가는 현장이다 하면 일반 면장갑을 준비해 주시고, 현장이 좀 너저분하고 물기가 있고 물을 빼는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뭐 반코팅 장갑이나 이중 코팅 장갑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청소가 아니라 일반 뭐 전기 일이나 도배, 뭐 배관 같은 거에 보조공으로, 조력공으로 가시게 되면 그때는 3M 장갑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청소를 하고 자재를 나르는 일이지만 크게 먼지를 먹거나 뭐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조력공으로 가시게 된다면 3M 장갑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각반이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나요? 확대가 안 되네. 안전화, 저게 안전화인데요.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네, 이 안전화 위에 끼고 있는 초록색 무슨 야광 띠 같은 건데요. 저것도 색깔하고 종류는 좀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 치마 각반하고 일반 각반이 있는데 거의 그냥 일반 각반 저렴한 거 한 500원짜리 쓰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지통 벌어져 있는 거를 잡아줘서 현장에서 널브러져 있는 자재나 공구들에 다리가 걸려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 안 끼고 가시면 그냥 재수 없으면 그날 일 못 하신다고 보면 돼요. 뭐 대부분 뭐라고 하면서 빌려주긴 하는데 그냥 돈 10만원 벌러 가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인력사무소 1번, 2번 준비물 끝났고요. 3번 작업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바지, 버릴옷, 겉옷 같은 거 말씀드리는데요. 우선은 작업복이라고 하면 크게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등산복이나 청바지 같은 거 얘기하고요. 등산복보다 청바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등산복보다 청바지가 좀 날카로운 물체나 그런 데 걸렸을 때 사고를 당할 확률이 좀 낮아요. 옷 재질상 그렇기 때문에 청바지를 추천드리고요. 등산복 입으셔도 크게 자기가 조심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무조건 긴팔을 입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긴팔을 입는 게 덥다고 하면 팔토시라는 게 있어요. 팔토시라는 거를 군대에서 작업할 때 써보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거를 준비해서 반팔에서 이어지는 그 노출된 부위에 팔토시를 끼시면 되거든요. 팔토시를 끼거나 겉옷을 많이 입고 가는데 그냥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가는데 그거를 뭐 멋을 낸다고 뭐 메이커 입고 깨끗하고 뭐 청바지도 뭐 다 찢어진 디스트로이진 하고 가면 일 하기 좀 힘들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편한 옷,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저 옷 버려도 될 것 같은 거, 그런 옷들 입고 가시면 되고요. 준비물은 이걸로 끝입니다. 일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를 하셔가지고 저 이수증을 따시고 안전화, 각반, 장갑, 뭐 작업복 준비하시고요. 마스크는 다 줍니다. 마스크는 현장에서 주고 안전모도 다 주고요. 원래 안전화랑 이런 것도 다 현장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하루 나오는 사람들을 다 챙겨주다 보면 현장에서도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99%는 이 정도는 다 준비해줘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눈에 뭔가 튀는 작업,
뭐 한마디를 사용한다든지 망치로 뭐 때려 부순다든지 뭐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현장에 가셨을 때는 보안경이 있는데, 보안경도 뭐 저렴한 제품군으로 많이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 정도 챙겨 두셨다가 현장에 가지고 가서, 오늘 내가 뭔가 눈에 뭔가 튈 것 같다, 좀 위험할 것 같다 하시면 쓰시면 좋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태도인데요. 보통 인력사무소에 5시쯤에서 5시 반 정도에 나가야 일을 주는데, 초보인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면 뭐 좀 힘듭니다. 그냥 능청스럽게 앉아서 뭐 오늘 일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아 뭐 일 좀 뭐 하셨던 분이냐 하면, 아 원래 나 일 이것저것 했는데 하다가 잠깐 알바로 나왔다, 일 없을 때마다 한 번씩 나온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믹스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핸드폰 하면서 기다리면 뭐 일을 줍니다. 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을 뭐 못하는 날도 있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겨울부터 뭐 가을 다 일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인력사무소마다 케바케고 사람마다 케바케니까 뭐 난 어떤 일을 줘도 그냥 할 수 있다, 그냥 시켜만 달라, 뭐든지 난 해봤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가시면 거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교통카드랑 차량 이 얘기는 사실 차량이 있으면 현장 이동하는 되게 편해요. 왜냐면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좀 멀리 갈 때도 있고 하니까, 또 끝나고 올 때 냄새도 나고요. 또 차량을 태워주면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한 인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어요. 카풀을 해줬을 경우에. 대신 카풀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태우고 가다가 같이 가신 분들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근데 상대방이 가해자면 괜찮겠지만 내가 실수를 해서 내 과실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3,000원, 5,000원 더 받아서 가려다가, 그쵸, 좀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차에 태운다는 거는 절도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혹 기본적인 매너를 안 지키시는 분들 있죠. 차 안에서 그냥 담배를 핀다던가, 갈아입을 옷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카풀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갈아 신을 신발을 안 가지고 온다거나, 끝나고 옷 안 갈아입고 그냥 안 씻고 탄다거나, 그런 분들 있으면 그냥 현장에 내려두고 오시면 됩니다. 카풀비를 안 주려는 사람도 있어요. 말로 때우고. 어차피 하루 보고 다음날 볼지 안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돈 문제는 그냥 확실하게 하시고, 카풀을 해주실 거면 뭐 받을 건 받고 대신에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히 운전하시고 해야겠죠. 하루 일당 벌려다가 더 큰 돈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인력사 한글을 지원이 안 되네요. 이수증 취득하고요. 안전화, 각반 같은 용품들 챙기시고요. 그리고 청바지 같은 작업 챙기시고요. 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대신에 현장 가셔서는 적당히 하시고요. 그리고 교통카드나 차량을 준비합니다. 이 정도고요. 이렇게 하시면 웬만해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